미라야, 오늘 밤에 꼭 전화해. 내 동생 위험해. 제 고등학교 동창 선이가 VIP 라운지에서 제 귀에 속삭였어요. 동생 유나와 남자친구 이재호와 함께 예물을 보러 간 자리였어요. 위험하다고? 그날 밤 저는 바로 동창 선이에게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야, 선이야? 위험하다니? 그 남자 이재호 맞지? 그 사람 작년에도 우리 라운지 왔었어. 선이가 들려주는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재호로부터 제 동생 유나를 지키기로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미라입니다. 올해 45이죠. 동네에서 작은 헤어살롱을 운영하고 있어요. 미라 헤어라는 이름으로 벌써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생 유나가 남자친구 이재호와 함께 예물을 보러 간다고 해서 따라왔죠. 백화점 10층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유나는 25이에요. 제가 20살 차이로 키웠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말이죠. 라운지에 들어서니 이재호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38인데 정말 매너가 좋았습니다. 인사도 정중하고 유나를 대하는 모습도 다정했어요. 직원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오자 이재호가 돋보기로 자세히 살펴봤죠. 여기 작은 흠집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직원이 다시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흠집이. 그때 이재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이런 고급 제품을 다루시려면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무릎 꿇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으실 텐데. 무릎 꿇고 배워야 한다는 말에 직원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굳이 저런 말을 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나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이재호가 꼼꼼하고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죠. 그때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최선이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죠. 여기서 VIP 라운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 미라야. 여기서 만나다니. 반가웠지만 선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재호와 유나가 반지를 다시 살펴보는 동안 선희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미라야, 오늘 밤에 꼭 전화해. 내 동생 위험해. 무슨 소리인지 몰랐지만 선희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재호가 테이블 위에서 라이터를 집어들더라고요. 금속 재질의 고급스러운 라이터였는데 측면에 뭔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JH 블루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이재호의 이니셜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호가 제가 그걸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나 봅니다. 급하게 주머니 속으로 라이터를 밀어 넣었어요. 왜 그렇게 황급하게 숨겼을까요?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반지 예쁘지 않아요?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쁜 반지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선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위험하다니 무슨 위험 말일까요? 그래, 정말 예쁘다. 내가 행복하면 언니도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선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재호의 라이터는 왜 그렇게 숨겼을까요? 그리고 직원에게 했던 그 말은 또 뭐였을까요? 예물을 선택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나는 계속 행복해했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특히 이재호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뭔가 위압적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선희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겠더라고요. 유나가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살롱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재호는 분명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유나를 아끼는 것도 진심 같았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다짐했어요. 유나는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동생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키웠거든요. 만약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면 제가 막아야죠. 밤이 되자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희야, 낮에 무슨 말이었어? 유나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선희의 대답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희 자매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2007년 제가 27이고 유나가 7살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7살 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나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희는 살롱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미라헤어는 원래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곳이었거든요. 저는 어머니께 배운 손재주로 살롱을 이어받았어요. 유나는 학교 끝나면 살롱에 와서 숙제하고 저는 손님들을 상대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란 자매라고 할 수 있죠. 살롱에는 크고 작은 거울들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유나는 어릴 때부터 그 거울들 앞에서 자랐어요. 저도 매일 거울을 보며 손님들의 머리를 다뤘고요. 동네 사람들이 살롱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결혼한다더라. 누구 집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더라. 그런 소소한 소문들이 거울처럼 살롱에 비쳤죠. 저는 듣기만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유나가 자라면서 제게 미안해했어요. 언니가 자신 때문에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죠. 20살 차이 나는 동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언니,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유나가 고등학생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유나 때문에 희생한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유나야, 언니는 내가 있어서 행복해. 내가 없었다면 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그랬어요. 유나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더 외롭고 무기력했을 겁니다. 유나를 키우면서 저도 함께 자랐다고 생각해요. 유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재호를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무역회사 임원이라고 했고 해외 출장도 자주 간다고 했거든요. 이재호가 유나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몇 달 전부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유나야,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작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내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소액만 투자하면 나중에 공동지분으로 만들 수 있어. 1억 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유나에게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이재호는 결혼 후에 함께 사업을 하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언니, 재호 오빠가 그러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대요. 유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제게 미안해했던 마음 때문에 빨리 성공해서 효도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 마음을 이재호가 정확히 파고들고 있었던 거죠. 유나야, 급할 것 없잖아.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유나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이재호가 좋은 기회라고 계속 말하니까 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헤어 디자이너로 18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을 보면서 사람을 읽는 눈이 생겼어요. 거울 너머로 표정을 관찰하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이재호에게는 뭔가 위화감이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화점에서 직원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깔보고 있었던 거죠. 무릎 꿇고 배워야 한다는 말에서 그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선희의 전화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닦았습니다. 살롱 거울은 매일 닦아야 해요. 먼지가 쌓이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진실도 마찬가지죠. 흐려지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야 합니다. 유나가 위험하다는 선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위험일까요? 이재호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유나를 지켜야 한다고. 그게 언니인 제 역할이라고 말이죠. 선희와의 통화는 제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라야, 너희가 오늘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남자, 이재호 맞지? 응, 맞아. 유나 남자친구야. 왜? 선희가 한숨을 깊게 쉬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VIP 라운지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 한 여자가 남자친구랑 와서 똑같이 반지를 보더라. 그때 그 남자가 바로 이재호였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뭐라고? 그럼 이재호가 다른 여자와도 그뿐만 아니야. 그 여자 지혜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기당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거든. 혼인빙자 사기였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혼인빙자 사기라니. 유나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선희야, 확실해? 미라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그 지혜라는 여자, 이재호한테 완전히 당했어. 결혼 전에 투자하자고 해서 돈을 줬는데 그 돈 들고 사라졌거든. 투자. 바로 이재호가 유나에게 하고 있는 말과 똑같았어요. 얼마나 당했는데? 1억 원 정도. 그리고 예단으로 받은 돈까지. 완전히 털렸어. 1억 원. 이재호가 유나에게 제안한 투자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그 지혜라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 경찰 수사받고 있는데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재호가 워낙 교묘하게 했거든.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만들고 회사도 진짜 있는 곳처럼 꾸몄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싶었죠. 선희야, 그 지혜라는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연결해 줄게. 그런데 미라야, 조심해. 이재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완전 신사인데 속은 완전히 다르거든. 통화를 끝내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유나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 없이 말하면 유나가 믿을까요? 오히려 언니가 질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지혜라는 분과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희 언니가 연결해 주셔서 연락드려요. 아, 그러셨구나. 혹시 이재호 때문에 연락하신 건가요? 네, 제 동생이 지금 그 사람과 사귀고 있어서요. 지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지혜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재호가 사용한 수법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매너도 좋고 말도 잘하고 경제력도 있어 보였대요. 처음에는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났다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공동 투자를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니 같이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대요. 저도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돈을 준 후 이재호의 태도가 변했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대며 피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어려워요. 계약서도 그럴듯하게 만들었고 회사도 실제로 있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재호가 그 회사와 관련이 없었어요. 지혜 씨는 이재호의 특징들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특별한 향수를 쓴다고 했어요. 바다 냄새가 나는 독특한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버릇이 있다고 했죠. 큰 건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이번 건은 큰 건이라고 그런 식으로요. 큰 건. 오늘 백화점에서 이재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에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뉘앙스가 있었어요. 혹시 라이터 쓰세요? 금속 재질에 뭔가 각인된.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JH 블루라고 각인된 라이터 항상 들고 다녔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본 그 라이터 말이죠. 통화를 끝내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이재호는 분명 사기꾼이었습니다. 지혜 씨를 속인 수법과 유나에게 하고 있는 행동이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유나를 설득할 것인가였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쉽게 믿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죠. 거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유나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어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유나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구할까요? 이재호는 워낙 교묘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강 실장이었어요. 몇 년 전에 살롱 단골이었던 분인데 민간 조사 전문가라고 하셨거든요. 사기나 소비자 피해 전문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음 날 강 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미라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혼인빙자 사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이죠. 증거 없이는 감정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강 실장의 말이 맞았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날 밤 유나가 집에 왔어요. 이재호와 만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표정이 환했어요. 언니, 재호 오빠가 그러는데 다음 주에 투자 계약하자고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빨리 움직여야 했죠. 강 실장과의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라 씨,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백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강 실장은 경험이 많으셨어요. 비슷한 사건들을 여러 번 다뤘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재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야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서 들은 정보들을 전달했어요. 라이터, 향수, 말버릇, 투자 제한 패턴까지 말이죠. 흥미롭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 실장이 제안한 방법은 잠입 작전이었습니다. 이재호가 자연스럽게 자백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가 필요해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게 윤혜진 씨였어요. 살롱 단골 중에 연극 배우가 계셨거든요. 올해 55이신데 경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대에서 40년 가까이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혜진 씨라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윤혜진 씨에게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라야, 그런 나쁜 놈들은 혼내줘야 해. 내가 도와줄게. 윤혜진 씨는 정말 의리가 있으셨어요.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윤혜진 씨가 이재호에게 투자자로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큰 돈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 고문 역할로 말이죠. 이재호 같은 타입은 더 큰 먹잇감이 나타나면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요. 강 실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이익 앞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죠? 녹음과 녹화가 필요해요. 하지만 상대방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강 실장이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작았습니다. 브로치나 펜에 숨겨놓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저는 살롱에서 쓰는 손거울을 가져왔어요. 예쁜 금색 프레임이 있는 거울이었는데 여기에 카메라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놓을 수 있겠어요. 윤혜진 씨도 연기용 브로치에 카메라를 숨기기로 했어요.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호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윤아 씨를 통해서 해야죠. 자연스럽게 소개받는 형식으로요. 강 실장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윤혜진 씨가 윤아의 친척으로 위장하고 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정으로 접근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윤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아야, 혹시 재호 씨 투자 일로 전문가 상담 받아보고 싶지 않아? 전문가요? 응, 우리 단골 중에 투자 전문가가 계셔.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윤아가 관심을 보였어요. 투자가 처음이라 조언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언니가 아는 분이시면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후 윤혜진 씨와 함께 연습을 했습니다. 살롱에서 몰래 대본을 외우고 상황 연기를 해봤어요. 미라야,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연기 경력이 몇 년인데. 윤혜진 씨는 정말 프로였어요. 부유한 투자자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셨습니다. 말투부터 제스처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면서 이재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윤아와 만날 때마다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아가 집에 돌아왔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재호 씨와 뭔가 있었어? 윤아가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니, 재호 오빠가 그러는데 이번 투자는 정말 큰 기회래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정보라고 하면서요. 큰 기회. 지혜 씨가 말했던 패턴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큰 건이라는 말버릇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 건은 진짜 큰 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면 후회할 거라고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지혜 씨가 경고했던 말버릇 말입니다. 이제 확신이 섰어요. 이재호는 분명히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윤혜진 씨와의 만남 날짜를 잡았어요. 청담동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장소가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윤아야, 내일 투자 전문가분과 만나자. 재호 씨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요? 재호 오빠도 만나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윤아가 좋아했어요. 이재호에게 연락하더니 정말 관심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강 실장과 윤혜진 씨와 함께
최종 점검을 했어요. 녹음 장비, 카메라, 대본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이면 이재호의 본색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강 실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긴장되지만 기대됐어요. 드디어 유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호가 눈치채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을 수도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유나를 지키는 게 제 역할입니다.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청담동 호텔 라운지는 정말 고급스러웠습니다. 윤혜진 씨가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계셨어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브로치까지. 정말 부유한 투자자처럼 보였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손거울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놓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유나가 이재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재호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온 것 같았어요. 아마 큰 투자자를 만난다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윤혜진입니다. 윤혜진 씨의 첫 인사부터 완벽했어요. 품격 있으면서도 위험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재호입니다. 유나 씨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호도 평소보다 더 정중했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대화가 시작됐어요. 윤혜진 씨가 먼저 화두를 꺼내셨습니다. 유나 씨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좋은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죠? 이재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이때다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 쪽입니다. 제가 무역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면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됐거든요. 거짓말이 시작됐어요. 강 실장이 조사한 바로는 이재호는 무역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자원 개발이라니 흥미롭네요. 어느 지역인가요? 윤혜진 씨가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연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웠어요. 동남아시아 쪽입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서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정말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큰 수익. 지혜 씨가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1억 원 정도로요. 역시나 1억 원이었어요. 지혜 씨가 당했던 금액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윤혜진 씨가 관심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1억이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액인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기회라면 더 크게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재호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큰 돈에 관심을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더 크게 하면 좋죠. 하지만 유나 씨가 처음이라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저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훨씬 큰 규모로요. 이재호가 완전히 흥미를 보였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고 계세요? 글쎄요, 한 10억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10억이라는 말에 이재호의 눈이 더 커졌어요.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이면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큰 건이거든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지혜 씨가 경고했던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윤혜진 씨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이재호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어요. 일단 투자 계약을 맺고요. 그 다음에 현지 파트너와 연결해 드립니다. 물론 결혼 후에는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고요. 결혼 후 공동 명의. 지혜 씨가 들었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나 관련 서류 같은 것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안 문제 때문에 정식 계약 전에는 이재호가 뭔가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대로 된 서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윤혜진 씨가 절묘한 연기를 했어요. 갑자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다른 분과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투자 전문가로서는 실적이 궁금해서요. 이재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자신감 있는 척 했습니다. 물론 있죠. 작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작년에 한 거는 지혜 씨를 속인 사기였으니까요. 어떤 분과 함께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재호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지금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한 상태였거든요. 윤혜진 씨가 계속 유도 질문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시나요? 안전한 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분께는 정기적으로 수익 현황을 보고드리고요. 그럼 결혼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법적 보장 같은 게 있나요? 이재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곤란한 질문이었나 봅니다. 그건 결혼 후에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었어요. 윤혜진 씨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금 회수 같은 건 말이에요. 이재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짜증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하세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니까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혼수나 예단으로 받은 돈까지 합치면 정말 큰 시작 자금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큰 건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결정하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혼수와 예단 돈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큰 건이라는 말버릇도 명확하게 녹음됐습니다. 윤혜진 씨가 마무리를 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중히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어요. 만남이 끝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았거든요. 증거를 확보한 후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유나에게 말할지 말이죠. 바로 진실을 털어놓으면 유나가 받을 충격이 클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유나가 이재호와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뭔가 떨어뜨렸어요. 멀리서 보니 라이터 같았습니다. 유나야, 뭔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유나가 돌아서더니 라이터를 주워들었어요. 바로 그 금속 라이터였습니다. JH 블루라고 각인된 그 라이터 말이죠. 아, 이거요? 유나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려는 듯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라이터네. 너 담배 안 피우잖아. 아, 이건 아빠 것이에요. 유품이라서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아빠 것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JH라는 이니셜도 맞지 않았고요. 하지만 저는 바로 따지지 않았어요. 유나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재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변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 아빠 생각나겠다.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조금씩 의심의 씨앗을 심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에 유나와 대화를 나눴어요.
유나야, 재호 씨 투자 건은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정말 좋은 기회라고 하네요. 그런데 혹시 계약서 미리 봤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계약할 때 보여준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정상적인 투자라면 계약서를 미리 검토해봐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투자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래? 재호 오빠 계좌로 보내래요. 안전하게 관리해준다고요. 더욱 이상했습니다. 정식 투자라면 회사 계좌나 별도의 관리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 계좌라니요. 유나야, 그런데 예단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예단요? 아, 그것도 재호 오빠 계좌로 직접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결혼 준비할 때 함께 쓰자고요. 바로 그 패턴이었어요. 지혜 씨와 윤혜진 씨에게서 들었던 수법과 똑같았습니다. 투자금과 예단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모으려고 하는 거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의심의 씨앗을 심었어요. 혹시 그 이유가 뭐래? 보통 예단은 신부 쪽에서 받는 게 아닌가? 유나가 잠시 멈췄어요. 제 질문에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합쳐서 쓰자고 하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유나도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언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재호 씨 회사 주소나 연락처 알고 있어? 주소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해외 출장이 많아서 사무실에는 잘 안 계신데요. 이것도 수상했어요. 사귀는 사이인데 상대방 직장 정보를 정확히 모른다니요. 그날 밤 유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혹시 재호 오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계약서도 안 보여주고 예단도 자기가 받겠다고 하고 유나가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유나가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했거든요. 유나야, 만약 정말 이상한 일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호 오빠가 나쁜 사람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재호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유나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유나야, 언니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어. 유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예요? 재호 씨에 대한 진실이야. 언니가 며칠 동안 조사해봤거든. 유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마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나 봅니다. 언니가 조사를 했어요? 응.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미안해. 그리고 저는 지혜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윤혜진 씨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들려줬어요. 유나가 녹음을 들으면서 점점 안색이 나빠졌어요. 특히 이재호가 큰 건이라고 말하고 혼수와 예단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손을 떨었습니다. 에? 이게 정말 재호 오빠 목소리예요? 응, 맞아. 유나가 울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저 정말 바보예요.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요?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재호가 너무 교묘했던 거야. 하지만 유나는 계속 자책했어요. 사랑에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이재호를 잡아야 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강 실장과 상의해서 최종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호를 완전히 붙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상견례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죠. 강 실장의 제안이었어요. 상견례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재호의 정체를 폭로하고 동시에 경찰이 체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나가 걱정했어요. 이재호가 폭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경찰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 씨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직접 피해자로서 증언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죠. 도와드릴게요. 상견례 장소는 호텔 한정식당으로 정했어요. 프라이빗 룸이라서 외부의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이재호에게는 유나가 연락했어요. 오빠,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떠세요? 좋지. 드디어구나. 우리 가족이 되는 날이네. 이재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마 큰 돈을 손에 넣을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는 미리 도착해서 준비했어요. 강 실장이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근처에서 대기했어요. 혹시 이재호가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문을 잠글 수 있게 준비해뒀어요. 슬라이딩 도어라서 밖에서 잠그면 안에서는 못 열어요. 강 실장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이재호가 도착했어요. 정말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고 선물까지 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가족이 될 이재호입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하지만 곧 당황할 거라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재호 씨 부모님은 안 오시나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이재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대답했어요. 아, 저희 부모님도 급한 일이 생기셔서 못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거짓말 같았어요. 아마 부모님께 소개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끼리만 간단히 만나는 자리네요. 네, 그렇게 되었네요. 괜찮으시죠? 이재호가 오히려 편한 듯 했어요. 부모님이 없어서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이재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없어서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이재호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강 실장을 보더니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은요? 아, 소개해드릴게요. 강 실장님은 투자 전문가세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어요. 이재호가 강 실장을 보더니 반가운 듯 했어요. 아마 투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 투자 전문가시군요. 잘 됐네요.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거든요. 정말 뻔뻔했어요. 이런 자리에서도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재호는 평소처럼 매너 좋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재호 씨, 회사 일은 어떠세요? 강 실장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바쁘죠. 해외 프로젝트가 많아서 출장도 자주 가고요. 어느 나라로 주로 가시나요? 동남아시아 쪽이요. 자원 개발 관련해서요. 똑같은 거짓말이었어요. 지혜 씨가 들었던 것과 윤혜진 씨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작년에도 비슷한 프로젝트 하셨나요? 이재호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작년에도 네, 큰 성과를 거뒀어요.
투자하신 분이 정말 만족해 하셨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작년에 한 거는 지혜 씨를 속인 사기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신호였어요. 재호 씨, 유나와 결혼하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이재호가 궁금해했어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오고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호텔 라운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윤혜진 씨와의 만남을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이재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재호 씨가 며칠 전에 투자자와 만난 영상이에요. 영상에서 이재호가 말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사실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혼수나 예단으로 받은 돈까지 합치면 정말 큰 시작 자금이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재호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오해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는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지혜 씨가 제공한 작년 사진들이었습니다. 이재호가 지혜 씨와 함께 똑같은 VIP 라운지에서 반지를 보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작년에 재호 씨와 똑같은 약속을 했던 여성이 있었어요. 지혜라는 분이죠. 이재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분은 재호 씨에게 1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한 상태죠. 이재호가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라뇨? 재호 씨가 한 말들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뿐인데요. 강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지혜 씨가 들어왔어요. 이재호가 지혜 씨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했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지혜 씨,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재호 씨. 오랜만이네요. 지혜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당한 일을 똑같이 유나 씨에게도 하려고 했던 거죠? 이재호가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함정이야.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함정이라뇨? 재호 씨가 한 말들을 그대로 보여드린 것뿐인데요. 강 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호가 문으로 향했어요.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요. 강 실장의 말에 이재호가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뭐야? 왜 문이 안 열려?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강 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이재호 씨,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재호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저 아줌마가 조작한 거예요. 이건 음모야. 아줌마라니. 결국 본색을 드러냈군요. 조작이라고요? 메타데이터와 원본 백업이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 실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재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이면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품격이야. 이재호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변명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울고 있었어요. 안도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다면. 괜찮아.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회복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재호가 체포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재호의 다른 피해자들도 여러 명 발견됐어요. 정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 왔던 거였습니다. 유나는 처음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바보였다고 계속 자책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언니, 저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유나가 상담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한 번 속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나야, 시간이 필요해. 조급해하지 마. 저는 유나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유나가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살롱에서 주 3일 정도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의 머리를 감기고 간단한 세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밝아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니, 이 일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아서 말이죠. 거울 앞에서 일하면서 유나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모만 신경 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손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니, 저분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맞아. 남편과 싸우셨대. 어떻게 알았어요? 거울을 보면 다 보여. 표정이나 말투에 다 나타나거든. 유나가 점점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있었어요. 좋은 변화였습니다. 몇 달 후 윤혜진 씨가 공연에 유나를 초대해 주셨어요. 미라야, 유나 데리고 와. 좋은 공연 보여줄게. 윤혜진 씨의 연극을 보면서 유나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언니, 혜진 언니 연기 정말 대단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래, 프로니까.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혜진 언니처럼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용기 말이에요. 유나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백화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혼인빙자 사기 피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라야,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거든. 정말 그랬어요.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헤어 직업 체험 멘토로 봉사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업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헤어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처음엔 다 어려워.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초심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와 함께 살롱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거울들을 닦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요즘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아요. 왜? 예전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바보 같아 보였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속았을까 싶어서요. 유나가 거울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더 단단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유나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현명해 보였어요. 언니도 달라졌어요. 나도? 네, 예전보다 더 따뜻해 보여요.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 주셨잖아요. 유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나야, 언니는 처음부터 너를 믿었어. 내가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다만 사랑 때문에 잠시 눈이 가려졌을 뿐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강해진 것 같아. 유나가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장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거울은 참 신기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보여주고,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울을 보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라면 거울은
정확히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나와 저, 우리 자매는 이제 거울 앞에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됐어요. 아프지만 진실한 모습 말입니다. 살롱 거울장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그리고 다시 열렸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 자매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장 아픈 진실을 말해준 사람이 결국 진짜 가족이었다고 말이죠. 때로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쓴 진실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유나가 제 어깨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말로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인데. 거울 속 우리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거울 앞에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해주고 서로를 지켜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거울과 빛 그리고 진실.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우리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